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행.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럼요. 저는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막 그러니까 식욕이 좀 돋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조금 쪘어요. 아, 그래요? 네. 좀 그런 것 같네. 농담이에요. 그런 농담 치지 마세요. 자,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특히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영상실록 오늘엔을 보면 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빨리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중국 쓰촨성 지방에서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월 4일 대규모 사이클론이 미얀마를 덮친 지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아시아를 강타한 대형 자연재해였는데요. 정말 무서운 게 이 자연재해거든요. 맞아요. 중요한 건 원인일 것 같은데 지진 발생 원인 뭐였어요? 일단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유라시아 지각판 내에 그 티베트 고원지대의 지각이 동쪽으로 조금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쓰촨성 서북 쪽에 있는 룽먼산 단층 활동을 유발한 것이 지진의 원인으로 분석이 됐어요. 근데 그만큼 지진의 규모도 큰 만큼 피해도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진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쓰촨성을 포함한 10개의 성과 직할시가 포함됐고 학교 7천여 동이 무너지면서 학교 교직원의 대규모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사망자는 약 6만 9천 명, 실종자는 1만 7천 명, 부상자는 약 37만 4천 명 이상으로 140만 명 이상이 긴급 구조 후 이송됐습니다. 엄청난 피해였네요. 그렇죠. 이 지진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약 1조 위안인데 한화로는 16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기도 했죠. 그러면 대응이나 복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 정부가 지진 발생 후에 그 중공군과 구조대원, 의료진 등을 파견해서 구호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또 약 6천억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조 7천억 원 이상의 응급 복구 자금을 투입하고 천막과 이불, 옷 같은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 집도 다 무너졌을 텐데 그분들은 어디서 생활을 했을까요? 나라에서 66동의 임시주택을 건설해서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했다고 해요. 자, 그럼 이번엔 2018년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5월 12일 탈북자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후 정부가 탈북자 단체에게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상태였는데요. 탈북자 단체는 그 말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북쪽에 날렸습니다. 김정은 한 사람이 저놈을 위해 피해자 2천만 북한 인민의 저놈을 이생시키러 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비극을 사실 그대로 부모 형제들에게 전하기 위해 오늘 또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고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이유가 이제 제대로 된 북한의 실상을 담은 내용이 아닌 위험한 것들도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막는지 좀 궁금해요. 네, 조금 이게 굉장히 적나라해요. 북한의 실상이 담긴 내용보다는 좀 풍자하거나 비꼬는 말을 적은 것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뚱땡이 공화국, 그리고 형님을 살해한 악마 김정은 등 자극적인 내용을 전단에 담았습니다. 하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난 시점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또 지난 2020년에는 이 대북전단 내용이 빌미가 돼서 남북 군사 모든 통신을 완전 차단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죠.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정부는 2020년 남북한 사이의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62년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지현, 김수현이 주연한 별에서 온 그대,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꽃보다 남자 등의 인기 드라마에 공통으로 등장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남산타워였습니다. 1962년 5월 12일 남산타워에 남산 케이블카가 개통됐습니다. 서울 명물의 하나로 남산의 케이블카가 등장했습니다. 남산 약수터 앞에서 팔각정까지 605m에 이르는 거리에 2대 케이블카가 가설되어 서울 시내를 한눈에 굽어보고 멀리 굽이쳐 흐르는 한강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31사람이 타고 팔각정까지 4분이 걸리는 이 케이블카는 바야흐로 짙어가는 녹음과 더불어 대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에 케이블카가 엄청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케이블카는 개통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케이블카를 타려면 2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당시에 시골 어린이들의 꿈이 서울 가서 이 남산 케이블카를 타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남산타워 하면 정말 로맨틱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프로포즈도 있고 또 케이블카를 타면서 서울 야경도 즐기고. 이제는 뭐 많은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가 됐죠. 네, 저도 부산에 있을 때 서울 오면 제일 먼저 가봐야지 했던 곳 중에 하나네요. 네. 서울 중구 회현동과 예장동 사이에 놓인 남산 케이블카의 높이는 138m로 선로 길이 605m였습니다. 그리고 은하수와 무지개라는 이름을 가진 2대의 객차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5월 12일에 있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72년 간호사의 사회공헌을 기리기 위해 국제간호사협회에서 국제간호사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제간호사의 날이 나이팅게일이 태어난 날과 같네요. 오, 잘 아시네요. 간호사의 표본이었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녀의 탄생일인 5월 12일로 제정된 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95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TV 방송이 시작됐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당시 첫 시험 방송은 궁중연례악, 취타와 국악 합주곡인 수제천이었는데요. 그리고 민속무용단의 승무와 백설희, 현인 등 인기 가수가 대거 출연한 쇼 프로그램도 2시간 동안 방송이 됐습니다. 첫 방송이었으니까 다들 신기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네. 네. 자, 그리고 1994년에는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슨이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한데요. 그는 프로이트의 심리학 이론을 청년기와 성년에게 적용시킨 정신분석학자였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하루 역사를 살펴보며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